겨울철이면 빈번하게 일어나는 미끄럼 사고. 물기 많은 욕실이나 작업장도 미끄럼 사고로부터 예외는 아니다. 그런데 이런 사고를 줄이고 싶어서 신발에 주목한 사람들이 있다. 전혀 다른 새로운 신발을 만들고 싶었다는 사람들이 여기 있다. 국내에선 점점 시들어가는 신발 산업에 숨통을 불어넣고 있는 이곳. 첨단 세라믹 소재로 신발에 사활을 걸었다는 나노텍 세라믹스다. 지금 그들이 꿈꾸는 창조 경제를 만나본다. 부산의 한 수산 가공 공장. 고등어를 먹기 좋게 손질하는 작업이 한창이다. 해동 작업과 동시에 창자와 잔비늘까지 제거하려면 작업장의 청결은 필수. 그러다 보니 수시로 물을 끼얹고 또 뿌려야만 한다. 이렇듯 물 마를 날이 없는 작업장은 안전사고로부터 안심할 수 없다. 생선을 손질하다 보면 물을 항상 많이 만지기 때문에 바닥에 항상 물이 젖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잘 넘어지죠. 그런데 최근 이 작업장에선 안전사고율이 현저히 줄어들었다. 작업의 특성상 장화를 신어야만 했는데 바로 그 장화를 모두 교체한 다음부터였다고. 실제로 국내 산업 현장에서 재해를 입는 근로자 수는 하루 평균 260명. 산업재해 국가라는 오명이 뒤따른 데는 미끄럼 사고도 한몫하고 있다. 청소, 경비 노동자 700여 명에게 물어본 결과 아프거나 다치는 이유로 미끄럼 사고를 꼽는 사람이 200여 명이나 됐던 것. 그렇다면 과연 미끄러운 바닥에서도 작업자들을 마음 놓게 했던 이 신발에는 어떤 기술이 담겨 있는 걸까? 부산의 한 벤처 중소기업 나노텍 세라믹스. 이곳에서는 산업재해의 요인 중 하나인 미끄럼 안전사고에 대비할 기능성 신발을 개발했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핑크 색깔. 세라믹 기술을 이용해서 마찰력을 극대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산업재해, 가정재해, 미끄러짐에 의한 부분을 방지하기 위한 기능성 신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들의 기술을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 먼저 몇 가지 테스트를 직접 시연해 보기로 했다. 위쪽에서 기름이 쏟아지고 있는 이 기구는 45도의 경사진 미끄럼틀이다. 보통의 경우 저것을 그냥 올라간다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 난간에 겨우 의지한 채 몇 발짝 올라서지만 이내 미끄러지고 만다. 그렇다면 세라믹 기술을 이용했다는 나노텍 세라믹스의 개발품은 어떨까? 바닥 전체를 감싸며 흘러내리는 기름. 이 위험천만한 경사면을 개발진이 올라가기 시작한다. 게다가 좀 전과 달리 난간을 잡았던 손마저 놓은 채였다. 발걸음을 신중하게 옮기는 가운데 이번에는 슬리퍼가 아닌 장화를 신고 같은 실험을 시도해봤다. 동일 기술이 적용됐다는 이 신발들은 기름이 흐르는 경사면에서 한결같이 마찰력에 강한 모습을 보여줬다. 세라믹이라는 소재를 사용해서 고무하고 이제 혼합을 시켰죠. 그래서 마찰력을 극대화시킨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본 놀라운 기능성 신발의 개발부터 생산까지 책임지고 있는 정상욱 대표. 대학 시절 재료공학을 전공한 그는 언제나 소재 분야에 관심이 많았다. 그러던 중 건축자재 회사에서 첫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 국내에선 재료 분야의 기술이 예상외로 취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는데. 국내 재료 기술 수준은 어찌 보면은 각 분야로 본다면 세계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응용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많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고,
그래서 새로운 어떤 기법을 뭐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 정부에서는 그 융합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과연 대한민국에서 융합을 많이 해봤느냐? 그건 아닌 것 같다면서 얼마나 이제 창의적으로 융합을 하느냐가 대한민국의 기술들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첩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료공학은 공업재료의 성질과 구조, 이 상호 간의 관계를 얼마나 제대로 융합하느냐가 관건이다. 그것을 잘 알고 있던 정상욱 대표는 국내 재료 융합 기술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틀에 박히지 않은 연구를 계속했다. 그런데 유독 세라믹 소재만큼은 기술과 상관없이 모든 산업의 기초가 된다는 걸 알게 되면서 자연스레 세라믹에 대한 관심을 키우게 됐다는데. 네, 세라믹 소재는 산업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요즘 정부 수출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반도체라든지, 그다음에 향후의 우주항공, 초전도체 이런 부분도 세라믹 소재를 이용하는 부분이고요. 또 우리 주위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부분이 임플란트라든지 또 의료용 소재로서도 세라믹 소재는 향후 발전 방향이 상당히 크다고 보겠습니다. 실제로 첨단 세라믹 소재는 전자, 의료, 에너지는 물론 환경과 우주 분야까지 차세대 산업의 무궁무진한 응용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선진국은 일찌감치 미래 산업 동력으로 세라믹 소재의 원천 기술을 손꼽고 있는데, 국내의 경우엔 대기업이 나노 입자 기술을 응용한 원료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세라믹 부품에만 집중하는 데다가 연구에 필요한 장비가 대부분 고가의 수입품이다 보니 중소기업은 꿈도 꾸기 어려운 실정이다. 한국세라믹기술원이 지난 2009년 국내 주요 세라믹 업체 141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한 개사에 필요한 설비 투자비는 평균 53억 원에 달했다. 국내 세라믹 업계 기술력이 선진국에 비해 크게 뒤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나노텍 세라믹스는 그런 속에서도 세라믹의 가능성을 알고 과감한 기술 개발에 투자해왔다. 회사에서는 세라믹 소재 투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연구개발비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매출액의 10% 이상을 매년마다 연구개발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노텍 세라믹스는 지난 5년간 개발한 세라믹 소재를 신발에 적용시켜 미끄러지지 않는 기술을 탄생시켰다. 과연 어떤 기술이었을까? 먼저 일반적으로 미끄럼 방지 기능을 가진 신발을 살펴보자. 대부분 바닥의 문양을 달리 디자인하는 것으로 그 기능을 대신했다. 하지만 이 경우 신발을 오래 신다 보면 밑창이 닳게 마련인데, 그렇게 되면 문양도 지워지기 때문에 미끄럼 방지 기능을 잃게 되고 만다. 표면 적재면과 최대한 빨리 밀착될 수 있는 구조, 그리고 그 형태가 안 무너지고 그 구조를 그대로 가지고 있을 수 있도록 돼야 밀착이 되고 그 이후로 안 미끄러집니다. 만약 밀착이 안 되면은 떠 있으면 항상 미끄러지죠. 바로 미끄러지죠. 근데 지면과 바로 밀착이 되면은 안 미끄러집니다. 그게 그 조각의 구조입니다. 나노텍 세라믹스에서 개발한 기능성 장화 역시 밑창에 일정한 패턴을 넣었다. 기존의 수많은 문양들이 갖고 있는 특허를 피하면서도 밑창의 미끄럼 방지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독창적인 디자인이 필요했다는데, 기존 선발주의 업체들 이미 많은 특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정한 모양이 되어 있어. 그 특허를 저촉을 안 하면서 우리 고유의 어떤 모델을 만들다 보니까 극히 제한된 모양을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생산하고 있는 건 거기가 독창적인 저희 모델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양이 모두 사라진 뒤에는 어떻게 될까? 일부러 신발의 밑창을 마모시켜 문양을 지워봤다. 군데군데 문양이 뭉개진 모습. 미끄러운 세탁 세제로 뒤덮인 실험기기 위에서 먼저 정상적인 신발을 테스트해보기로 했다. 일종의 장력 테스트. 줄을 잡아당기며 그 힘을 측정하는 실험이다 보니 상체가 뒤로 쏠릴 정도로 힘이 들어간다.
이번엔 밑창이 마모된 신발을 신고 도전해볼 차례. 밑창이 닳아 없어졌는데도 미끄럼 방지 기능을 유지하며 넘어지지 않는 모습이다. 두 장력 테스트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그렇다. 문양 설계는 일시적인 기능에 불과할 뿐 이들의 핵심 기술은 따로 있었던 것. 우리가 흔히 눈이나 빙판길에서 연탄 재나 모래를 뿌려서 미끄럼 방지를 해줍니다. 그런데 고무에 세라믹을 배합함으로써 똑같은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낡아도 밑바닥이 좀 낡아도 그 미끄럼 방지 성능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게 다 세라믹 때문에 그렇습니다. 겨울철 눈길 위에 모래를 뿌리는 모습은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다. 바로 그 원리를 신발에 적용시켰다는 것. 핵심은 세라믹 파우더였다. 나노 크기의 돌가루를 밑창의 고무 속에 삽입시킨 것인데 고무와 돌가루 덕분에 전혀 다른 성질의 두 물질이 완전 결합 상태로 합성됐다. 이는 최소한의 표면적으로 최대한의 마찰력을 일으키기 위해 고무의 성질과 세라믹의 성질을 적절히 이용한 기술이다. 그렇다면 고무와 파우더를 어떤 방법으로 섞을 수 있었을까? 세라믹하고 고무는 이질 재료입니다. 그래서 세라믹에다가 반응기를 붙여서 고무하고 화학적 결합을 하게끔 하는 게 핵심 기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원래 그 비율 찾는 것은 많은 실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연구소 이하 많은 우리 식구들이 숱하게 실험을 해서 그 황금 비율을 찾았습니다. 약 3년 정도 걸렸습니다. 밑창의 소재 자체를 미끄럼에 강한 성질로 만들고 그것을 위해 다양한 기술을 시도했다는 정상옥 대표. 세라믹 파우더의 입자를 가장 잘게 부수고 그런 입자를 크기별로 골라내고 거기에 고무와 세라믹을 화학적으로 가장 적합하게 결합시키는 등의 많은 기술이 필요했다고. 결국 밑창이 아무리 마모돼도 소재 전체를 감싸는 세라믹 파우더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기름바닥에서도 넘어지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나노텍 세라믹스의 이러한 세라믹 분체 기술은 독창성과 장점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판로 개척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국내에서는 관심만 가질 뿐 불가능한 기술이라며 정작 계약은 하지 않았던 것. 고심 끝에 정상옥 대표는 해외 전시에 직접 나서기로 한다. Non-slip, non-slip, perfect non-slip. Hi, it's non-slip shoes. 지난번 전시회 때 나노텍 세라믹스의 신발을 아주 인상적으로 봤습니다. 저희가 직접 만드는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네, 물론이죠. 근데 이 팜플렛은 사실은 이전부터 꾸준히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저희 회사에서 프랑스에서 바이어가 왔는데 한참 상담을 하다가 그분이 낯이 익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가 했는데 그 북에서 제가 5년 전인가 6년 전에 저 독일에 가서 뿌렸던 팜플렛을 딱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뿌려놓는 게 결국은 돌아오는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더 뿌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외 시장에서 먼저 인정받은 나노텍 세라믹스는 현재 멕시코, 호주, 일본, 중국 등의 미끄럼 방지 기능을 가진 밑창과 그 소재를 수출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서서히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기술을 전면에 앞세워 마케팅을 한 결과 유명 스포츠 브랜드와 전략적 제휴를 추진하고 있으며 한 아웃도어의 기능성 신발에도 나노텍 세라믹스의 밑창이 납품되고 있다. 그런데 정상욱 대표는 세라믹 분체 기술을 그 많은 산업 분야 중 왜 하필 신발에 적용시켰을까? 거기엔
차마 떠올리기도 힘든 아픈 기억이 있었다. 할머니께서 욕실에서 넘어져서 운명을 달리했죠. 그래서 뭔가 새로운 어떤 부분이 필요한데 뭐 보통 세제나 기름은 당연히 미끄러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 미끄러지게 되면은 이런 어떤 어르신들의 어떤 부분이라든지 국가적으로 보면은 이 사회 재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 포인트를 안 미끄러지는 이런 신발을 만들게 되면은 참 좋겠다, 사업성이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저희들이 개발에 착수를 했죠. 어렵게 시작한 기술 개발은 5년이라는 긴 시간과 30억이라는 막대한 비용을 동반해야 할 만큼 힘든 과정이었다. 하지만 이제 나노텍 세라믹스는 2013년에 매출액만 100억 고지를 찍은 당당한 중소기업이 됐다. 정상욱 대표는 13년 전 세라믹 소재를 연구하는 작은 벤처 연구실로 시작했다. 하지만 스스로를 엔지니어라고 생각하는 마음만큼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고. 그래서 여전히 그의 사무실엔 온갖 자료와 실험 장비들이 가득하다. 안 돼 하는 거, 그리고 고정관념으로 이 부분은 당연히 이렇게 돼, 이런 부분들을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될까? 그래서 항상 왜라는 의문을 갖게 되고, 기름에 당연히 미끄러져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안 미끄러지면 어떻게 될까? 괜찮겠네? 그럼 거기에 모든 기술적 역량을 넣어서 안 미끄러지게 하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남이 안 하는 그런 부분들만 골라서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현재 그 해외에서도 통용이 되고 있고 국내에도 시장을 저희들이 접근을 해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미끄럼 방지 아웃솔이 생산되고 있는 공장. 국내에서는 드문 신발 생산 라인을 나노텍 세라믹스는 3군데나 운영하고 있다. 정상욱 대표는 거꾸로 생각하는 습관, 즉 창의적인 기술을 고민하는 게 엔지니어의 기본 자세라고 했는데, 이곳에서 그의 그런 생각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었다. 세라믹 분체 기술을 접목한 이 획기적인 아웃솔은 신발의 공정 과정에도 큰 변화를 가져온 것. 일반적인 신발 공정보다 2단계나 생략할 수 있었던 것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접착을 하기 위해서는 접착 계면을 갈아줍니다. 계면이 넓어지게 하는 부분이죠. 그 위에 화학적으로 결합을 할 수 있게끔 프라이머를 한번 더 도포를 해주고 그 위에 접착제를 바르게 됩니다. 결국 그런 부분은 화학적으로 결합을 결속시키기 위한 부분이고, 이런 부분을 세라믹의 표면 재질 기술을 이용해서 접착제하고 상용성을 주는 그런 기술을 도입을 해서 그런 제조 공정을 빼게 됐습니다. 통상 신발의 아랫바닥에는 약 17장의 각종 합성 섬유와 고무가 깔려 있다. 그렇다 보니 접착을 닿는 부위가 깔끔하게 정돈돼 있어야 접합이 수월한데, 이를 위해 잔여물을 제거하는 버핑과 접착 강화제를 붙이는 프라이머 공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나노텍 세라믹스의 밑창은 그 과정이 없어도 될 만큼 표면이 말끔하게 지켜나오기 때문에 위 2공정이 생략된다. 공정을 2단계나 줄일 수 있었던 비결이 또 하나 있다. 다름 아닌 접착 기술이다. 직접 개발한 마이크로 접합제가 한 번 붙으면 강제로도 떼기 힘들 만큼 강력한 접착력을 갖는 것이다. 자체 기술의 밑창 그리고 접합제, 이 둘이 서로 맞아떨어진 것이다. 그 세라믹 표면에 접착제하고 반응할 수 있는 반응기를 붙여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세라믹 분말이 들어가게 되면은 접착제를 만나게 되면은 내 친구 왔나 할 정도로 반응성이 아주 높게 이렇게 활성화시켜놨죠. 그런 기술이 저희들의 핵심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기술들은 국내 생산을 가능하게 했다. 대부분의 신발업체가 인건비가 싼 해외에서의 OEM 방식을 선택한다. 하지만 공정 과정이 크게 줄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비용도 줄고 마침내 국내 생산이 가능해진 것이다. 정상욱 대표의 창의적인 기술이 신발업계의 패러다임마저 바꾸고 있는 것은 아닐까.
기술을 쫓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그 기술을 뛰어넘는 것만이 살 길이었다. 누군가는 생각만으로 그쳤을 때 그것을 수천 번 실험했고 그 곡절만큼 좌절한 것이 결국 세라믹 소재를 이용한 미끄러지지 않는 신발을 탄생시켰다. 그 왜라는 이런 의문점을 갖게 되고 그런 의문점에 꼬리를 물면은 새로운 개념이 정립이 됩니다. 이런 새로운 개념이 정립이 되면은 바로 집행할 수 있는 집행력. 그 집행력이 오늘 나노텍 세라믹스가 창조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근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노텍 세라믹스의 창조 경제는 새로운 창의력 그리고 실천이다.